과거에는 프랑스 식민정부와 남베트남 수장들이 사용했죠. (1975년 4월 30일) 아침, 북베트남군의 탱크가 궁의 정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유명한 4.20 함락대였죠. 베트남 전쟁의 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일군과 가까운 곳의 전쟁 유적 박물관은 외세의 침략에 저항한 베트남 국민의 정신을 기리는 곳이죠. 식민지 시대와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물관에는 M48, M41 전차와 치누크 헬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UH-1 휴이형 헬리콥터, FOA 전투기, A-37 잠자리 폭격기 등도 뜰에 전시되어 있죠. 건물 안에서는 미군의 네이팜탄과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살용 화학제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죠. (4.20) 기차역이 보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철도역이죠. 이곳은 베트남 남북선의 종착역입니다. 남북선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됐는데 북부에 있는 수도 하노이와 남부의 호치민시를 연결합니다. (1976년) 공산정권에 의해 복원되고 수리되면서 베트남 통일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는 재통일 열차로도 불리죠. 이런 호찌민시에도 프랑스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4.20 노트르담 성당도 있습니다. 1863년에 착공해서 1880년에 완공했죠. 성당에는 종탑이 2개 있는데 높이가 각각 58m죠. 건축 재료는 모두 프랑스에서 공수해왔습니다. 성당의 토대는 성당 무게의 10배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죠. (2005년 10월) 성당 앞에 세워진 동정녀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려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죠. 성당 맞은편에 있는 중앙우체국도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이 우체국은 관광 명소인 동시에 아직도 호찌민시의 중앙우체국으로 기능하고 있죠. 이곳은 떤딘 성당입니다. 베트남 격동기를 겪은 이 성당은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죠. 1876년 지어진 떤딘 성당은 높이가 60m로 호찌민시에서 노트르담 성당에 이어 2번째로 거대한 성당이죠. 첫 성당은 1876년 이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그 후 1957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분홍색으로 외관을 칠했고 지금은 이 성당을 상징하는 색이 됐습니다. (4.20) 오페라 극장으로도 불리는 호찌민 시립극장은 1897년에 지어졌습니다. 프랑스 제3공화국의 화려한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죠. 프랑스 식민군이 베트민에 항복한 1954년에는 프랑스 민간인의 임시거처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남베트남 공화국 하원 회의장으로 사용됐고 1975년에 들어서야 다시 공연이 열리기 시작했죠.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줄곧 중국과 몽골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13세기의 쿠빌라이 칸은 수차례 베트남을 침략했지만 베트남 최고의 영웅에게 번번이 가로막히고 말았죠. 전흥다오와 그가 이끌던 다이비엣 군대입니다. 전흥다오의 승리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으로 남아있죠. 베트남은 천년에 걸친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국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도 받아들였죠. 당시 중국 문화의 영향이 지앙럼 사원에 남아 있습니다. 1744년에 지어진 이 탑은 호찌민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입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본당 안에는 수많은 부처상과 관음보살상, 그리고 위패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리탑은 1970년에 착공됐지만 1975년 4.20 함락 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이르러서야 완공됐습니다. 전쟁 당시 남베트남 대통령 응오딘지엠의 친가톨릭 정책은 불교 신도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불교 탄압에 대한 저항은 1963년 6월 11일 틱광득 승려가 소신 공양을 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죠. 그리고 틱광득 승을 기리기 위해 탑이 지어졌습니다. (40m) 높이의 비능이엠 탑은 1971년 완공됐습니다. 이 탑은 전통 건축 양식을 지키면서 콘크리트로 지은 베트남 최초의 탑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유별한 불교 사랑은 유명한 불교 테마파크인 다이남파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이남파크는 거대한 복합단지로 동물원과 워터파크, 놀이동산, 호텔, 영화관, 사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황금사원은 베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다양한 종교 조각상과 황금을 입힌 장식물로 수놓은 화려한 예술작품이죠. 워터파크에는 인공해수욕장도 있습니다. 이 인공바다의 면적은 2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동남아를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죠. 이 인공해수욕장에 1.6m 높이의 인공파도가 치는데 이 역시 베트남 최대 규모죠. 이곳은 구정인 떼새 특히 많은 인파로 넘쳐납니다. 호찌민시의 인구수는 1999년 이후로 매년 6%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주변 근교와 시골 지역까지 확장되고 있죠. 호찌민 7군의 푸미흥은 습지를 간척해서 만든 땅입니다. 가장 최근 개발된 신도심이죠.
사이공강의 서쪽 기슭에 있는 빈홈 센트럴 파크도 또 다른 신도심으로 발전하고 있죠. 470m의 랜드마크 81 전망대가 있는 이 지역은 신흥 부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이 145m의 사이공 무역센터는 한때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무려 3배 높이인 랜드마크 81에 자리를 넘겨줬죠. 1군에는 호찌민시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국제은행과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본사가 자리에 있죠. 현대의 호찌민 시내의 모습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설계됐습니다. 1군 한복판에 자리한 넓은 산책로인 응우옌 후의 거리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비텍스코 파이낸셜 타워는 1군의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높이가 262m로 호찌민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이 고층 건물의 독특한 모양은 베트남의 국화인 연꽃을 본떠 만들었죠. 헬기 착륙장은 건물에서 22m나 튀어나와 있습니다. 연꽃이 피어난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이 초고층 건물에 베트남의 오랜 역사와 현대 베트남의 역동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야심찬 베트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MBC를 통해서 좋은 프로를 볼 수 있는 시간과 또 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 왼쪽 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상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MBC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국민이 이 좋은 영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